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콥의 고객지원 2팀 윤현식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현장 환경미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환경미화 업무의 중요성과 기본 개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 후 해당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무 안전사항과 Q&A 자료로 영상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환경미화 업무의 기본 개요란 무엇일까요? 먼저 건축물의 자산가치 증대 효과가 있으며, 두 번째로 건축물 이미지 제고 및 내구 수명 연장을 통해 경제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청결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으로는 재해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물 또는 광택제 등으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특성상 세정제 등의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경미화 업무의 기본 개요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 관련 통계와 사고 유형,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 및 연령별 통계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대부분 5, 60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여성 근로자에게 취약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 업무 진행 시 위험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넘어짐, 골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기나 약품 등으로 미끄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미끄러짐 등의 사고에 취약합니다. 그 외에도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다 추락하거나 난간 청소 중에 추락, 청소 차량 등에서 추락하는 경우에 재해가 있을 수 있고, 세정제, 광택제 등 신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골절, 근육통 등과 청소 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미화 업무의 재해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통계를 통해 재해별 발생 빈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골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열, 염좌, 타박상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끄러짐과 추락 재해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께서는 항시 전도와 추락 재해의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유형과 통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환경미화 업무 유해 인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도구, 폐기물 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입니다. 이 경우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등에 섞여 있는 날카로운 물질로 인해 신체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쓸기 또한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도구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세미, 손걸레, 대걸레 청소 등입니다. 이 또한 반복적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물과 세정제 등을 사용하므로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면, 유리 등의 청소 작업 시 벽면에서 떨어진 이물질 혹은 약품이 눈에 들어가거나 낙하물에 충격을 받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바닥 광택 작업 또한 약품에 의하여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접촉과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을 평소에 습득하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단 청소입니다. 이 경우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계단의 특성상 전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단 청소를 할 때는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닌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품 또한 접촉, 흡입 등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에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해 요인별 예방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청소 시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물 청소 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물기를 마른 걸레 등으로 제거한 후 이동해야 하며 환경 미화 근로자 외에도 외부 방문객 등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단 청소 시 헛디딤 사고입니다. 계단을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하며 이 또한 미끄러짐 주의 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곳에서는 추락 사고는 항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등의 장비에는 전도 방지대 등의 추가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약품 사용 중 접촉 제해입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작업 전에 항시 물질안전보건 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보호장갑,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폐기물을 통한 감염입니다. 폐기물을 정리할 때 폐기물과 접촉하거나 폐기물의 유해 요인이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상처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여 감염이 우려된다면 즉시 소독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흡입으로는 소독제나 기타 약품을 흡입하거나 보관 용기에 착오로 음용하는 등의 경우인데 이 경우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할 때는 경고 표지, 부착 등 안전수칙을 평소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량물 운반과 근골격계 예방,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이 중량물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폐기물 등의 중량물 취급 시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준수하고 운반대차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나 골격계의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육 및 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목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 중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예방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단에서의 청소를 진행할 때에는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 안 되는데 이유는 미끄러짐 사고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계단 등의 경사면을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평지, 고소 작업 등 각 상황에 맞게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변 고객이나 다른 근로자가 물세제, 광택제 등에 의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을 유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해 요인별 예방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청소 장비별 유의사항 및 안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청소기, 왁싱기 사용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장비는 이용 관리, 충전 등 감전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주변에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혹은 충전 단자가 접촉 불량 상태는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회전이 멈출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살짝 들었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재회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비 무게로 인해 넘어짐이나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작업은 작업자 외에도 보조자와 함께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광택제,
왁싱 약품, 물 등에 의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 표지판과 2인 1조 작업을 하며 사고 예방 및 비상 상황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패드 홀더와 패드를 부착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며 패드와 바닥과는 5mm로 부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압 세척기입니다. 고압 세척기는 사용할 때 사람이나 파손이 쉬운 물건 방향으로 노즐을 향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내용물의 압력과 세정제, 물 등을 모두 배출하여 장비의 부식과 고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약품을 사용하였다면 물을 이용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약품 또한 정화해야 추후 사용할 때 노즐이 막히거나 하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즐이 막혔다 하더라도 노즐을 확인하고자 눈으로 노즐의 사출구를 확인하다 세척기가 분사되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오니 절대 노즐은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세척 차량입니다. 바닥 청소기처럼 패드 홀더, 패드 등을 부착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부착하고 물탱크 내 물과 세제는 장비별 매뉴얼의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며 물은 반드시 온수를 사용하여 세제가 고형화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수를 사용할 경우 고형화되어 노즐이나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 운전을 마친 후에는 맑은 물로 탱크를 세척한 후 장비를 정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이 끝난 장비를 충전할 때에는 패드 등을 분리하여 패드의 부식과 고착화를 방지하고 충전 단자의 접촉 불량이나 화재 위험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Q&A를 통해 알아본 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 차량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도로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매장 바닥 청소를 위해 제작된 소형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감독자나 전문가에게 숙련, 낼, 교육을 충분히 받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여 가급적 고객이나 사람의 통행이 적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 작업 도중 미끄러짐 방지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작업 후 이동 시에는 세제나 광택제, 물 등의 미끄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말끔히 제거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끄럼 방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변에게 미끄러운 환경이란 것을 인지시킴은 물론이고 작업 시 작업화나 보호장갑, 작업복 등을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도구함, 운반 카트에 브레이크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상태는 어떠한지 꼼꼼히 살핀 후 작업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높은 곳에 유리 청소를 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세제나 광택제 등의 높은 곳에서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보안경 등의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다리 등의 작업 도구에 전도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셔야 하며 세제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2인 1조 작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방문객이나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화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까지 알아본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항상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휴콥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